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이바름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후보님께서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네. 진보정당인 민중당을 거쳐서 보수정당인 민자당으로 옮겨서 정치를 하셨습니다. 이념 스펙트럼이 좌우로 아주 넓은 드문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좌우로부터 시작해서 또 노사로 또 제 아내가 전라남도 순천인데 영, 호남 그렇게 동서도 그렇고요. 아주 저는 어릴 때 아주 판잣집 같은 사람인데 빈, 부,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이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또 훌륭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난다면 그 후보와 함께 손잡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후보님 최근 발표한 공약 중에 네. GTX 공약이 네.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GTX의 전국 확대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GTX 같이 지하 50m 이상 밑에서 시속 180km 최고 속도로 달리는 이런 철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심도 고속 급행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에 엄청난 도로 체증, 경부 고속도로가 경부 주차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제 고민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창안된 것이고 이것이 제가 재임 중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A, B, C 노선 빨리 완공하고 예. 또 지방에도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진주 이쪽으로도 또 하고 또 대구와 구미, 포항, 경주 등 이쪽도 하고 충청권도 지금 충청도, 대전, 세종, 또 오송, 오창, 청주권 이렇게 이쪽에도 지금 GTX가 꼭 필요하고 가능하다. 또 호남권도 전남의 광주, 또 나주, 순천, 광양 이런 데하고 또 전북, 전주, 새만금 이런 쪽에도 가능한 데는 전부 지하 고속철을 뚫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당선 시에 청와대 복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당선이 된다면 집무실을 어디에 두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청와대는 지금 개방이 돼서 민간인들이 관광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입주할 수 있는 것이 6월 3일 같으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또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수리하든지 다른 어떤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TV토론회가 조금 네. 뜨거웠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서 네. 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2년 만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5개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 예. 2년 만에 서울 하나도 못 만드는데 서울 5개를 지방마다 만들겠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제가 지적을 해줘도 네. 잘 수긍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점이 이제 고쳐져야 된다. 옳은 이야기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하셨잖아요. 네. 직접 찾아가셨는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천원주택이라고 했어요. 네. 돈 한 달에 1,000원만 내면은 하루에 1,000원이네요.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입주를 해서 몇 년간 살다가 또 아기를 하나 낳게 되면은 그보다 더 넓은 집을 또 드리고 또 둘 낳으면은 완전 아파트를 드리고 셋 낳으면 또 더 넓은 주택을 드리는 그런 공약인데 아주 매력적이고 또 누구나 한 달에 하루에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 그죠. 3만 원 정도는 뭐 누구나 부담할 수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사는 집 걱정이 없는 획기적인 공약이고 그로 인해서 출산율도 많이 높아졌다고요. 그럼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받아서 와서 앞으로 우리도 공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약 중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친기업 공약들이 후보님 공약 중에 좀 많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으려면 아마 도장을 인허가 관련된 도장을 100개도 더 찍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확장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맡아 있는 곳이 국토부,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다 이런 건 국토부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예를 들면 팔당 상수원구역, 각 상수원구역이다. 상수원 구역이 아닌데 낙동강도 전부 상수역, 금강도 상수고 상수도 구역이고 다 상수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그 다음에 농림부, 농업진흥청, 농지나 이런 것들도 농림부, 산림청, 산지는 또 산림청하고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방부, 군부대가 옆에 있으면 또 국방부하고 또 전부 다 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위에도 지금 뭐 산업자원부라든지 뭐 각종 도장을 지방자치단체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으러 다니기에는 국내 엔간한 기업인들도 하기 어렵지만 외국 기업이 여기 와서 보면 도저히 도장을 받다가 세월 다 갑니다. 하루 이틀 뭐 가면 바로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보안 지시 뭐 이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업 민원수석 바로 대통령 밑에 둬서 각 부처 칸막이를 다 없애고 바로 여기서 맡아가지고 도와줘서 원스톱 서비스 소위 한 방에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걸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바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최우선 사업으로 도와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이래야지만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취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 두 번째 세금,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 산업기술 이런 것도 기업이 가장 좋은 기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그 다음에 세금, 또 상품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후보님 경제 공약 중에서 배당 소득세 폐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배당 소득세 유지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배당 소득세가 5천만 원 이하는 면세를 해주자 예. 그런 건데 이건 당연히 뭐 주식 투자자가 지금 1,400만 원이 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대체로 너무 이제 낮고 아직까지는 좀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식 시장도 활성화하고 주식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또 주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배당 소득까지 받도록 단순한 매매 차익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성과를 배당으로 받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농심이죠. 그래서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와 배당소득 이런 걸 높여주는 것이 너무 집 사서 부동산에만 몰리는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재산의 정식 축적,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막을 필승 카드가 있으신가요? 핵심은 이재명 후보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걸 해가 기업이 무조건 사망자가 생긴다 이러면은 구속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업인 처벌 위주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은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데 그 이유가 노동조합 300만 명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그 몰표를 의식해서 기업인들을 계속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게 대표적인데 지나치게 압박을 해서 기업을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거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연봉 1억 이상 반도체 분야의 R&D 분야 여기만이라도 좀 풀어주자. 자기가 입법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노조가 반대하니까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칙을 바꿔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이런 건 대표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반기업이냐, 반기업 친노조가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저래서는 경제는 못 살리겠구나. 말은 경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경제는 안 돌아간다고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